스카이데일리라고 아시죠? 신문 스카이데일리에 아주 특종이 요새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5.18의 그 유공자들 있지 않습니까? 유공자들 명단이 공개했는데요. 특별 취재를 해갖고 그걸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문별로 조사를 해봤더니 가짜 유공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치계도 그렇고 학계도 그렇고 종교계도 그렇고 옛날에 공무원 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5.18 당시에 유공자 활동가는 아무런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유공자 명단에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정말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짜 불법에 물들어서 그거에 의해서 이 나라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언론에서 또 독립 언론에서 이 문제를 파헤쳐서 그 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광주에서 이렇게 SNS에서 포스팅 여러 가지 업로드되는 글을 보면 말이죠. 광주 내 안에서도 이 자정운동, 정화운동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 나와서 증언해 주세요. 그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은 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포스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5.18 당시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실에 접근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5.18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말이죠. 5.18은 그 성격이 아주 복합적입니다. 국제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당시의 위기 상황에서 일어난 커다란 사건인데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5.18이 완전히 이념의 도구가 돼서 특정 정파의 정치적 무기가 돼서 이 나라를 이렇게 왜곡시키고 자원과 인력과 재산을 왜곡시키는 그런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스카이데일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유공자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고 정정당당하게 5.18 사태 중에 민주화 부분은 민주화로 인정받고 민주화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민주화로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역사적인 우리가 어떤 걸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 시비가 가려져야지 역사적으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지금까지 쌓였던 적폐, 켜켜이 쌓였던 적폐, 잘못된 관행 등을 고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5.18은 말입니다.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동안 이 나라의 뭐랄까요 자원, 인력 자원, 재산 등 예산을 아주 왜곡시켜 왔습니다. 거기에서 유공자의 명단에 들어간다고 해서 공무원 시험이나 혹은 각종 채용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음으로써 경쟁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인사 선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아주 악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18 진상 공개 명단, 유공자 명단이 제대로 걸러짐으로써 이런 악패들이 반드시 바로잡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스카이데일리라는 독립신문인데요. 독립 인터넷 신문인데요. 그걸 좀 많이 보면서 그 사람들의 격려와 지원을 좀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힘이 센 언론인들, 힘이 센 언론, 신문, 방송은 이 문제를 건드리지를 않습니다. 아니 힘이 센 사람들이 옳다고 자신들이 스스로 옳다고 얘기하는 그런 주장을 강력하게 펴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천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5.18로 생겨난 기득권과 타협을 해서 그들의 기반이 되어 있는 5.18 가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 나라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고 지금도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조중동이나 신문이나 방송들이 부정선거나 불법 탄핵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이익에 거슬리니까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니까 저러고 있는 겁니다.
이래갖고 이 나라 꼴이 이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말이죠. KBS 사태, 최근에 KBS 사태 요점은 그럽니다. 공정방송을 해야 되겠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방송으로서 광고를 안 하지 않습니까? 하는 방송으로서 올바른 방송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KBS에 있는 기자, 이영풍 기자가 들고 일어나서 아니 이래서는 안 된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위치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교회에 있을 때마다 우리 지금 저 이영풍 기자 KBS에 여기 지금 우리 국번의 그 애국자님들이 몇 번 오시고 하시고 지지경과 방문을 하시고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KBS 이영풍 기자에 대한 우리 격려를 많이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나라에는 여러 가지 언론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하나가 바로 KBS입니다. KBS가 언론으로서 공영방송으로서 정보 제공자로서 여론의 수렴자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바로 쓰는 시간이 이 나라를 바로잡는 기간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에 따른 피와 노력과 희생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법 탄핵이 이루어지지 7년이 지나도 이 모양이 있거리고 부정선거가 2020년에 있는지 4년이 다 돼가는데도 이 모양이 있거린 겁니다. 제도 올바른 정보, 시비를 제대로 가려주는 정보 제공자, 전달자, 평가자가 있다면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KBS 사태, 이영풍 기자가 지금 발단 도화선을 일으킨 KBS 공영방송 노력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건 5.18 문제와 똑같습니다. 이것이 이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는 세상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최근에 말이죠. 한동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누굽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는 검사 출신입니다. 나이가 좀 젊고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막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지금 논란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뭡니까? 2016년 당시에 태블릿 PC 불법 탄핵 과정에서 결정적인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삼아졌던 이용됐던 태블릿 PC에 대한 그게 정말 진짜인가 가짜인가 시비의 문제에 관련된 대표적인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당시에 지금 유튜브에서 나오는 발언은 태블릿 PC를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하는데 그걸 불쏘시개로 이용했다 이겁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안 했어요. 강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증거를 조작해서 그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 강도를 했다, 누명을 씌우면은 그게 제대로 된 사회입니까? 제대로 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는 뒤집어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됩니다. 너는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너는 대통령직에서 쫓아날 만큼 나쁜 짓을 했느냐 안 됐느냐를 아주 엄정하게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엄정하게 따질 수 있는 법적으로 아주 신뢰도 높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회가 정말 민주주의로 발달된 사회입니다. 짓지도 않았는 죄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쫓아낸다면 불법적으로, 여론으로, 광란으로, 촛불낭동으로 쫓아낸다면 그런 사태는 앞으로 또 올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커다란 비용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거 똑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심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곧 물러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인터넷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불법 탄핵의 잘못된 관례, 잘못된 습성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 한동훈에 대해 법무장관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불법 탄핵을 바로잡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거치가 어떨지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한번 주목해달라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선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름이 더워지고 날씨가 더워지니까요. 다들 지치셨어요. 부정선거 운동하는 분들 지금 2020년부터 4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검찰청 앞에도 가고 대법원 앞에도 가고 강남역에도 가고 여기서도 그렇고 광화문 내거리도 해보고 시위도 해보고 했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가 제대로 된 각자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의혹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100건이 넘는 120건이 넘는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해도 이렇게 4년이 다 되도록 정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선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노태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태학 씨 그 대법관인데요. 라는 사람 집 앞에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못 맞지 않아서 못 들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큰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는 지금 격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쉽게 선과 악이 구별되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선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악이고 그 선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실상으로는 시민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악마인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여기서 동성애 반대 집회가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20만을 모은다. 주로 아주 애국적인 교회에 운동하시는 분들, 거룩한 방파제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동성애가 이게 인간의 다양성을 사회 내에서 허락해준다라는 명분으로 그 사회를 약화시키는 도구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동성애가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그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남자와 남자 사이에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그러고 이런 회계 망측한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흥행하고 있습니다. 큰 일이 났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각성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도덕적 가치관의 존도, 선과 악의 시비, 혼란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영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파키스탄에서도 마찬가지고, 벨기에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신매매가 횡행하고 있고 아동들에 대한 아주 못할 짓을 하면서 자신들의 쾌락과 일신의 영달과 생명의 영장을 깨하는 그런 색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것이 저도 한때는 이게 음모론이다, 가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거 그냥 하는 소리야 하고 재미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렇게 몇 년 이렇게 보니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거의 사실의 수준을 넘어서 인류의 앞길, 인류의 희망,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팎으로 굉장히 위험한 휘발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어디가 법치이고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지 좀 더 가리는 그런 세상이 그런 판단력을 요구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안타까운 시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누가 법치를 상징하는지, 누가 죄가 없는지, 이번 선거, 지난번 2020년 총선은 부정선거였는지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판단하셔서 갈 길을 밝히는데 여기 나오신 애국 시민들, 태극기 혁명 지지자들께서 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기존 정치권, 기득권들 갖고는 이 나라를 도저히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당을 새로 만든다 그런 낮은 수준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정신 상태, 그 아주 썩은 정신 상태로 이 나라는
도저히 진행할 수 없다. 그들을 따라가서는 우리나라는 정말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진다. 이런 저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저의 이런 위기의식에 좀 평가를 해주시고 공유를 해주시고 이 나라를 개척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많이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